예, 반갑습니다. 이 사람 몸의 중심은 머리나 심장이나 또는 배꼽이 아니라 아픈 곳이라고 합니다. 작은 상처라도 욱신거리고 아프면 온 신경이 그곳으로 쏠리게 마련입니다. 가계부채가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가계부채의 안타까운 사연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그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가정경제부터 국가경제까지 우리 경제를 잘 흐르게 하려면 가계부채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주름살도 펴지고 인생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계부채 문제 참 여러모로 고약합니다. 우선 지난해 말 현재 1344조 원, 규모가 너무 큽니다. 증가 속도도 아주 빠르고 부실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정책 실패가 원인입니다.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빚내서 집 사라고 재촉했습니다. 한마디로 부채주도 성장 정책이었습니다. 각종 부동산 또 금융 규제 완화했는데 결과는 부동산 띄우기도 실패, 경기 살리기도 실패, 가계부채만 폭증한 겁니다. 정부의 정책 실패를 국민이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는 게 바로 가계부채입니다. 오늘 아침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금리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우리나라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한계 가계수를 증가시켜서 가계대출의 위기를 더욱 증폭시킬 것입니다. 한계 가구는 지난해에 이미 150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대출금리가 1% 오르면 157만 가구로 증가하고 또 가구당 이자 부담도 연간 755만 원에서 891만 원으로 136만 원이 늘어난다는 게 한국은행 전망입니다. 그러니 말 그대로 시한폭탄입니다. 하지만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면서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동시에 더 이상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위기 요인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당장 허덕이는 가계에도 숨구멍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가계부채 3대 근본 대책과 7대 해법을 마련했습니다. 3대 근본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부채주도 성장 정책에서 탈피하여 일자리와 가계소득을 늘려 상환 능력을 높이고 생계형 대출 수요를 줄여 국가 경제를 살리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둘째, 도덕적 해이를 막으면서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금융기관이 아니라 금융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어 정책을 운용하겠습니다. 금융복지, 금융민주화는 경제민주화의 주요 과제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계부채 7대 해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를 도입하여 가계부채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둘째,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현재 이자 제한법상 이자 상한은 25%지만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부업은 상한이 27.9%입니다. 똑같이 20%까지 인하하겠습니다. 또한
제1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들을 위해 10%대의 중금리 서민대출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셋째, 사실상 회수불능 채권을 채무조정을 통해서 정리하겠습니다. 회수 가능성은 없는데 채권은 살아있으니 채무자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못하고 금융회사는 채권 관리 비용만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약 203만 명, 22조 6천억 규모입니다. 채무 감면은 채무자의 연령, 소득, 재산, 지출 정보를 면밀히 심사하여 실시하고 채무 감면 후 미신고 재산이나 소득이 발견되면 채무 감면을 무효화하고 즉시 회수하도록 할 것입니다. 넷째, 금융기관 등이 사실상 죽은 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거나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는 폐단을 방지하여 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새 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대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돈을 갚도록 종용하거나 대부업체에 헐값으로 넘겨 대부업체가 추심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겠습니다. 다섯째,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금융기관의 과도하거나 불공정한 대출을 규제하고 대출받은 금융소비자가 보호받고 구제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여섯째, 제1금융권의 고신용자와 고소득자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안심전환대출을 제2금융권 등으로 확대하여 낮은 신용, 낮은 소득 채무자의 가계부채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일곱째,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의 상환 능력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의 DTI보다 발전된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여신관리 지표로 활용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한 가계부채 해법은 금리 인상 한파를 견디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특히 중점을 두었습니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약 260만 명이 저소득, 저신용, 다중채무자이거나 상환 능력이 매우 부족한 채무자입니다. 가처분 소득의 40% 이상을 부채 상환에 쓰면서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은 한계가구도 150만이 넘습니다. 이분들이 가계부채 취약계층입니다. 가계부채의 고통에서 벗어나 재기할 수 있다는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늘 살피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하나까지 제거하지 못하면 또다시 증식하는 헬리코박터 HP7으로 더 강하게.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